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전문직 종사자들, 즉 교사, 연구원, 교수, 변호사, 의사 등이 잇따라 중국을 떠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에게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이 흥미롭게 느낄 이 이야기는 계속해서 우리의 가슴에 울림을 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주인공은 바로 리밍 씨입니다. 그는 베이징에서 10년 넘게 성형외과 의사로 활동해온 엘리트 의사입니다. 그러던 중 그의 삶에 큰 변화가 찾아오며 한국으로 향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생기게 됩니다. 과연 리밍은 어떤 경험을 하게 될까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리밍의 이야기를 시작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베이징에서 성형외과 의사로 일하고 있는 리밍이라고 합니다. 10년 전 리밍 성형외과라는 병원을 열고 꽤 성공적으로 운영해왔습니다. 많은 환자들이 저의 진료로 자신감을 되찾고 아름다움을 얻어가는 과정을 지켜보며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저는 성형외과 의사로서 환자들에게 자신감과 행복을 주는 일을 통해 자부심을 느끼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자부심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루에 많은 환자들을 보던 시절은 이제 사라지고 예약이 줄어들면서 제 노력이 무색해지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더군다나 새로운 규제가 계속해서 쏟아지며 병원의 운영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제 전문성과 가치에 대한 의구심이 생기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단순히 제가 직면한 개인적인 위기가 아니라 최근 악화된 중국 경제 상황과도 직결되어 있는 듯합니다. 무역 갈등과 정부 정책의 변화로 인해 중산층의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서 성형외과 산업 전반에 차가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과연 제가 과거의 그 자부심을 다시 되찾을 수 있을지 걱정과 불안이 가득한 요즘입니다. 원장님, 오늘 예약은 3분뿐이에요. 비서 왕메이가 차트를 들고 들어왔어요. 불과 2년 전만 해도 하루에 많은 환자를 보던 제가 이제는 3명이라니. 게다가 새로운 규제안까지. 또 새로운 규제안이 나왔네요. 이걸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왕메이가 건넨 태블릿에는 미용 성형 의료기관 안전관리 강화 지침이 빼곡했어요. 또다시 막대한 비용을 투자해야 한다는 의미였죠. 성형 시장이 커지면서 경쟁도 치열해졌어요. 젊은 의사들은 해외에서 공부하고 최신 트렌드로 무장에 돌아왔죠. 변화 속도가 너무 빨랐습니다. 진료실로 들어가니 첫 환자 장위안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선생님, 이 연예인처럼 예쁜 코로 만들어 주실 수 있나요? 그녀가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며 물었어요. 화면 속은 한국 배우였죠. 요즘 중국에서는 한국식 성형이 대세입니다. 가능은 하지만 장위안 씨의 얼굴형과 조화를 생각해봐야 해요. 이 배우의 코가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제 말에 장위안은 실망했어요. 하지만 제 친구는 한국에서 수술받고 왔는데 정확히 원하는 대로 해주더라고요. 선생님은 할 수 없나요? 이런 대화가 요즘 너무 자주 반복돼요. 환자들은 개인의 얼굴 특성보다 유행하는 스타일만 원하죠. 점심시간, 창밖으로 베이징의 스모그가 제 미래처럼 뿌옇게 느껴졌어요. 벽에 걸린 매출 그래프는 계속 하락하고 있었죠. 휴대폰이 울렸어요. 여보, 오늘 일찍 들어올 수 있어요? 얘기할 게 있어요. 아내 릴링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릴링이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릴링은 대학에서 경영학을 가르치는 교수입니다. 당신 병원 상황이 안 좋다는 거 알아요. 환자가 많이 줄었어요. 게다가 새로운 규제도 계속 생기고 정말 힘든 상황이에요. 오늘 나영 교수를 만났어요. 한국에서 온 교환 교수인데 한국의 의료 관광에 대해 이야기해줬어요. 특히 성형 분야는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대요. 릴링의 말에 귀가 솔깃해졌어요. 한국에 직접 가서 보면 어떨까요? 휴가도 오래 못 갔잖아요. 잠시 병원을 쉬고 한국의 성형의학을 배우러 가는 거예요. 그게 가능할까요? 중국을 떠나 외국에서 의사로 일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왜 안 돼요? 당신은 뛰어난 의사잖아요. 우선은 견학부터 시작하면 되잖아요. 그날 밤 서울 강남의 유명한 병원들, 최신 기술, 의료 관광 시스템을 검색했어요.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죠. 한국은 단순히 유행이 아니라 체계적인 연구와 혁신으로 세계적인 성형의학 강국이 되어 있었어요. 한국에 가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아침 일찍 병원에 도착했어요. 어젯밤 릴링과 나눈 대화가 저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거든요. 원장님,
오늘은 기분이 좋아 보이네요. 왕메이가 커피를 건네며 말했어요. 네, 좋은 생각이 떠올랐거든요. 잠시 한국에 다녀올까 생각 중이에요. 정말요? 그거 좋은 생각인데요. 저도 한국 드라마를 많이 봐서 한국 의료가 정말 선진화되어 있다고 들었어요. 오전에는 2명의 환자만 예약되어 있었어요. 두 번째는 상담만 받고 다시 생각해보겠다며 돌아갔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실망했겠지만 오늘은 이 시간을 활용해 한국행을 계획하기로 했어요. 서울의 유명 성형외과들을 검색했더니 강남역 주변에 밀집해 있더군요. 해외 의사 연수 프로그램이라는 항목이 눈에 띄었어요. 점심시간에 릴링에게 전화했어요. 여보, 한국 병원들 알아봤는데 외국 의사 연수 프로그램이 있어요. 일주일부터 3개월까지 다양하게요. 정말 가볼까요? 당연하죠. 저도 학기가 끝나면 시간을 낼 수 있어요. 같이 가보는 건 어때요? 릴링의 지지에 용기가 났어요. 그날 오후 한국 대사관 홈페이지에서 비자 정보를 확인하고 서울의 호텔도 알아봤습니다. 퇴근 후에는 한국어 첫걸음이라는 책도 샀어요. 집에 돌아오니 릴링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여보, 좋은 소식이 있어요. 나영 교수님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아는 분이 계시대요. 소개해 주신다고요. 정말요? 그거 정말 좋네요. 제가 학회 참석차 한국에 갔을 때 묵었던 게스트하우스도 있어요. 대학가 근처라 장기 체류해도 괜찮을 거예요. 릴링은 항상 실용적이에요. 제가 꿈을 꾸면 릴링은 그 꿈을 현실로 만드는 방법을 찾아주죠. 일주일 후 중국 의사협회의 친구 리웨이에게 연락했어요. 그는 국제의료 컨퍼런스에 자주 참석하는 사람이라 한국 의사들과 교류가 있을 거라 생각했죠. 한국 성형외과. 좋은 생각이야. 실은 다음 달 서울에서 국제 성형외과 심포지엄이 열려. 내가 초청장을 보내줄 수 있어. 리웨이의 도움으로 저는 KISPS 한국 국제 성형외과 심포지엄에 참석할 수 있게 됐어요. 단순히 병원 견학이 아니라 전 세계 성형외과 의사들이 모이는 학술 행사에 참가할 기회였죠. 여보, 이제 정말 구체적인 계획이 생겼어요. 다음 달 서울에서 열리는 심포지엄에 참석할 거예요. 그날 밤 우리는 한국행 비행기표를 예약했어요. 6월 15일 베이징에서 서울로 가는 항공편이었죠.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을 내린 느낌이었어요. 제가 2주간 한국에 다녀올 예정이에요. 새로운 기술과 트렌드를 배우고 오려고요. 직원들에게 계획을 알렸어요. 원장님, 한국에서 좋은 것들 많이 배워오세요. 우리 병원도 새롭게 변화할 수 있을 거예요. 리준이 격려했어요. 시간이 빠르게 흘렀어요. 한국어 공부는 생각보다 어려웠지만 기본적인 인사말과 의학 용어는 조금씩 익혀갔어요. 릴링도 저녁마다 함께 공부했죠. 아파트에 돌아오니 릴링이 짐을 싸고 있었어요. 여보, 필요한 건 다 챙겼어요? 여권, 비행기 티켓, 호텔 예약 확인서, 심포지엄 초청장. 네, 다 챙겼어요. 릴링, 고마워요. 당신이 없었다면 이런 결정을 내리지 못했을 거예요. 릴링이 짐 싸던 손을 멈추고 제게 다가왔어요. 여보, 우리는 팀이잖아요. 함께라면 어떤 도전도 이겨낼 수 있어요. 이번 여행이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이 될 거예요. 그날 밤 베이징의 마지막 저녁을 창가에서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일부터는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질 거라고. 두렵기도 했지만 기대도 컸습니다. 성형외과 의사로서 또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였으니까요. 한국, 그곳에서 저는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비행기에 올라타자 옆자리에 앉은 한국인 남성이 제 가방을 올리는 것을 도와주었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서툰 한국어로 말했어요. 한국어 하시네요. 그가 놀라며 대답했어요. 조금 공부했어요. 더듬더듬 대답했죠. 그는 비행 내내 한국 문화와 음식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어요. 한국 성형외과 세계 최고예요. 제 누나도 거기서 쌍꺼풀 수술했는데 연예인처럼 예뻐졌어요. 김민수 씨는 스마트폰을 꺼내 누나 사진을 보여주려 했어요. 사진을 넘기다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죠. 다른 사진들도 있네요. 이건 아니고. 인천공항에 착륙하자 깨끗하게 정돈된 공항 모습에 입이 떡 벌어졌어요. 여보, 여기 화장실 봤어요? 호텔 같아요. 거울도 깨끗하고 비누 향기도 좋고. 중국 공항과는 차원이 다르네요. 릴링이 속삭였어요.
택시를 타고 서울 시내로 향하는 길, 운전기사 아저씨가 말을 쉬지 않았어요. 한국 성형외과 기술은 정말 최고예요. 제 조카도 쌍꺼풀 수술했는데 사진 보여드릴까요? 운전하면서 휴대폰을 꺼내려는 기사님을 보고 저희 둘이 소리쳤어요. 아, 괜찮아요. 나중에요. 운전에 집중하세요. 서울 시내에 들어서자 강남역 주변의 성형외과 간판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와, 정말 많네요. 거의 모든 건물에 성형외과가 있는 것 같아요. 릴링이 놀라서 말했어요. 다음 날 아침, 심포지엄을 위해 정장을 차려입었어요.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며 스스로에게 말했죠. 리밍, 다른 나라의 의학을 배우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야. 용기 있는 선택이지. 심포지엄 장소에 도착해 등록 데스크에서 이름표를 봤는데 직원이 제 이름을 이상하게 발음했어요. 리밍 의사님? 어색하게 말하더니 중국에서 오셨군요. 하며 갑자기 영어로 바꿨어요. 메인홀에 들어서자 옆자리에 앉은 한국인 여의사가 친절하게 웃어주었죠. 여기 자리 있나요? 영어로 물었어요. 네, 비어 있어요. 저는 김지현이라고 합니다. 서울 아름다운 병원에서 일하고 있어요. 김 박사님은 한국 성형외과 시장에 대해 설명해 주었어요. 한국에는 약 2,000개의 성형외과가 있어요. 그중 절반이 서울에, 특히 강남에 집중되어 있죠. 그렇게 많은가요? 베이징 전체에는 500개 정도 있을까 말까예요. 첫 번째 연사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였어요. 그가 보여주는 3D 모델링 기술은 상상 이상이었죠. 이런 기술을 실제로 사용하나요? 저는 김 박사님에게 속삭였어요. 물론이죠. 저희 병원에도 있어요.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내일 방문하시면 보여드릴게요. 예상치 못한 제안에 가슴이 뛰었어요. 점심시간에 한국 의사들과 대화를 나눴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그들이 영어로 배려해주니 편안해졌죠. 리밍 선생님, 베이징에서는 어떤 시술이 인기 있나요? 요즘은 한국식 성형이 대세예요. 환자들이 한국 연예인 사진을 들고 와서 똑같이 해주세요라고 하는데 모든 얼굴에 같은 디자인이 어울리는 건 아니잖아요. 한국 의사들이 크게 웃었어요. 여기서도 똑같아요. 대화가 즐거워지자 용기를 내서 질문했어요. 한국에서는 어떻게 환자들에게 이 디자인은 당신에게 안 어울려요라고 설득하나요? 그건 우리도 어려워요. 하지만 3D 시뮬레이션이 도움이 돼요. 환자가 원하는 변화를 시뮬레이션에서 보여주면 자신들도 어색함을 느끼곤 해요. 오후 세션은 코 성형과 안면 윤곽 수술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발표자들이 보여주는 수술 전후 사진은 정말 놀라웠죠. 이게 바로 한국 성형의 비결인가 봐요. 변화는 분명하지만 부자연스럽지 않아요. 제 생각이 소리로 나왔나 봐요. 김 박사님이 미소 지었어요. 그게 우리가 추구하는 거예요. 수술했니? 대신 왜 이렇게 좋아 보여? 라는 반응을 얻는 것. 심포지엄이 끝나고 릴링에게 전화했어요. 여보, 오늘 정말 대단했어요. 내일은 실제 병원도 방문할 예정이에요. 다음 날, 김 박사님의 병원을 방문했어요. 강남역 근처의 고급스러운 건물이었죠. 로비에 들어서자 마치 호텔에 온 것 같은 분위기였어요. 우와, 정말 멋진 병원이네요. 호텔 같아요. 그게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환자들이 병원이 아닌 편안한 공간에 온 것 같은 느낌을 주고 싶거든요. 병원 투어를 하며 모든 시설을 둘러봤어요. 최첨단 장비들과 깔끔한 인테리어가 인상적이었죠. 특히 놀라웠던 건 케이스 컨퍼런스 시스템이었어요. 복잡한 케이스는 여러 의사들이 함께 논의한다고 했죠. 저희는 매주 목요일에 모든 의사들이 모여요. 어려운 케이스를 함께 검토하고 최선의 해결책을 찾죠. 와, 정말 좋은 시스템이네요. 중국에서는 대부분 의사 혼자 결정해요. 김 박사님은 실제 환자 상담도 참관할 기회를 주었어요. 그녀의 상담 방식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3D 스캔으로 환자의 얼굴을 분석하고 여러 옵션을 보여주며 차분하게 설명했죠. 혹시 우리 병원에서 운영하는 외국 의사 연수 프로그램에 관심 있으세요? 9월에 시작하는 3개월 코스가 있어요. 순간 심장이 멈춘 것 같았어요. 이건 정말 예상치 못한 기회였으니까요. 정말요? 제가 정말 참여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선생님 같은 열정적인 의사가 필요해요. 중국 환자들도 많이 오시니 문화적 가교 역할도 해주실 수 있고요. 병원을 나오면서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이건 단순한 학회 참석이 아니라 제 인생의 새로운 방향을 결정할 수도 있는 기회였으니까요. 릴링에게 전화했어요. 여보, 믿기 어려운 제안을 받았어요. 9월부터 3개월간 여기서 연수할 수 있대요. 정말요? 그럼 우리가 서울에서 3개월을 보내야 한다는 거네요? 네. 당신 일은 어떻게 하죠? 릴링의 대답에서 망설임과 기대가 동시에 느껴졌어요. 제 학기도 9월에 시작하는데 학과장님께 말씀드리면 휴직을 허락해 주실 것 같아요. 여보, 이건 정말 좋은 기회예요. 우리 함께 도전해봐요. 릴링의 지지에 용기가 났어요. 이제 베이징으로 돌아가 모든 것을 정리하고 새로운 도전을 위한 준비를 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서울의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어요. 한국에서의 짧은 방문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상상도 못했네. 베이징으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병원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제 마음은 활기찼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이 새로운 시각을 주었거든요. 원장님, 이 장비 구매 계약서에 서명해주세요. 왕메이가 사무실로 들어왔어요. 서류를 살펴보니 새로운 레이저 장비 구매 계약서였어요. 한국에 가기 전에 주문했던 거죠. 왕메이, 잠시만요. 이 장비는 조금 더 생각해 볼게요. 네. 원장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베이징에서 가장 좋은 장비를 갖추겠다고요. 네, 맞아요. 하지만 이제 생각이 달라졌어요. 우리 병원에 정말 필요한 건 최신 장비보다는 시스템 개선일 것 같아요. 한국에서 본 병원들은 팀워크와 환자 케어 시스템이 훨씬 인상적이었거든요. 왕메이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원장님, 괜찮으세요? 한국에 가셨다 오시더니 왜 이렇게 달라지셨어요? 웃음이 나왔어요. 괜찮아요. 오히려 아주 좋아요. 오늘 오후에 직원 회의를 소집해 주세요. 모두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그날 오후 모든 직원들이 회의실에 모였어요. 간호사들, 시술 보조리진, 왕메이까지. 여러분, 한국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왔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팀워크와 환자 중심 접근법이었습니다. 앞으로는 환자 상담 시 혼자 결정하지 않고 다른 의견도 듣고 싶어요. 원장님, 리준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저희 의견을 정말 듣고 싶으신 건가요? 농담이 아니고요? 물론이죠. 왜 농담이라고 생각해요? 지난 5년간 원장님은 모든 결정을 혼자 내리셨잖아요. 내 방식대로 하라는 게 원장님 스타일이었는데. 직원들이 웃기 시작했고 저도 같이 웃었어요.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네, 제가 그랬죠. 하지만 이제 달라지려고 해요. 한국에서 보니 팀워크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거든요. 곧 활발한 토론이 시작됐어요. 환자들이 대기 시간이 너무 길다고 불만이 많아요. 왕메이가 말했어요. 수술 후 관리에 대한 안내가 부족하다고 환자들이 자주 말해요. 간호사 리샤가 덧붙였죠. 모두의 의견을 듣다 보니 우리 병원의 문제점들이 명확해졌어요. 그동안 제가 미처 보지 못했던 것들이었죠.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와 연수 프로그램 지원서를 작성했어요. 일주일 후 놀라운 소식이 왔죠. 리밍 선생님, 좋은 소식이 있어요. 저희 병원 연수 프로그램에 합격하셨어요. 9월 1일부터 시작하는데 괜찮으신가요? 정말요? 벌써 결정된 건가요? 네, 원래는 몇 주 더 걸리지만 김 박사님의 강력한 추천이 있었어요. 전화를 끊자마자 릴링에게 달려갔어요. 여보, 합격했어요. 9월부터 3개월간 서울에서 연수를 받게 됐어요. 3개월 연수를 위한 준비가 시작됐어요. 8월 말 모든 준비를 마치고 다시 서울로 향했어요. 이번에는 2주가 아니라 3개월간의 여정이었죠. 설레는 한국에서의 첫 연수 아침, 병원으로 향했어요. 오리엔테이션에서 다른 연수생들도 만났죠. 태국과 베트남에서 온 의사들이었어요. 여러분, 이분은 중국에서 오신 리밍 선생님이에요. 이쪽은 태국에서 오신 수파 선생님, 그리고 베트남에서 오신 응웬 선생님이에요. 셋째 날 케이스 컨퍼런스에 참석했는데 그곳에서 본 토론 방식이 충격적이었어요. 이 환자의 경우 코 성형과 함께 턱 라인도 다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선임 의사가 의견을 제시했어요.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턱 라인은 건드리지 않는 게 더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젊은 의사가 반대 의견을 냈죠. 그들은 서로 존중하면서도 자유롭게 토론했어요. 심지어 경력이 적은 의사들도 자신의 의견을 당당하게 표현했고
모두가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어요. 선배 의사의 의견에 반대한다고요? 리밍 선생님도 의견 있으세요? 갑자기 제게 물었어요. 순간 당황했어요. 저는 그저 관찰자로 참석한 것이라 생각했으니까요. 제 생각에는 머뭇거리며 의견을 표현했어요. 놀랍게도 모든 의사들이 제 의견을 집중해서 들어주었어요. 누구도 비웃지 않았고 오히려 좋은 관점이네요 라고 호응해 주었죠. 일주일이 지나자 병원 환경에 조금씩 적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복도에서 뜻밖의 만남이 있었죠. 장위안이었어요. 리밍 선생님, 정말 맞나요? 여기서 뵙다니 놀랍네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장위안 씨, 어떻게 여기에 오셨어요? 한국에서 수술 받으러 왔죠. 그런데 선생님은 어떻게? 담당 의사가 제안했어요. 리밍 선생님이 함께 상담해 주시면 좋겠네요. 이렇게 해서 저는 장위안의 상담에 참여하게 됐어요. 담당 의사가 설명을 하면 제가 중국어로 통역해주고 제 의견도 덧붙였죠. 중국인과 한국인의 코 구조는 약간 달라요. 장위안 씨의 경우 너무 서구적인 높은 콧대보다는 얼굴 전체와 조화를 이루는 부드러운 라인이 더 어울릴 것 같아요. 상담이 끝난 후 담당 의사가 말했어요. 리밍 선생님 덕분에 환자의 진짜 니즈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어요. 세 번째 주에는 병원 의료진 대상으로 중국의 성형외과 트렌드에 대해 발표하게 됐어요. 중국 환자들은 종종 극적인 변화를 원합니다. 전통적인 미의 기준과 현대적인 트렌드 사이에서 갈등하는 경우가 많죠. 특히 젊은 세대는 한국 연예인들의 외모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어요. 발표가 끝난 후 병원장님이 직접 찾아와 칭찬해 주셨어요. 그날 저녁 병원 의사들과 함께 삼겹살집에 갔어요. 소주를 마시며 편안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처음으로 정말 소속감을 느끼는 순간이었어요. 네 번째 주가 되자 안면 윤곽 수술에 보조 의사로 참여하게 됐어요. 리밍 선생님,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당 의사가 제 의견을 물었어요. 이 각도로 조금 더 다듬으면 더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자신 있게 대답했죠.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을 때 정말 큰 성취감을 느꼈어요. 이런 직접적인 경험은 어떤 책이나 강의보다 값진 것이었죠. 한 달이 지나자 정말 병원의 일원이 된 느낌이었어요. 릴링도 서울 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었고 주말에는 함께 관광도 다녔죠. 한강공원을 산책하며 릴링이 물었어요. 여보, 이곳 생활이 어때요? 정말 여기서 일하고 싶어요? 솔직히 그래요. 여기서 많이 배웠고 의사로서의 철학과 접근법이 여기 시스템과 잘 맞는 것 같아요. 릴링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무슨 결정을 내리든 저는 항상 당신 곁에 있을 거예요. 우리 함께 가는 거니까요. 릴링의 지지에 용기를 얻어 앞으로의 길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이 문화적 충격은 단순한 어려움이 아니라 성장과 변화의 기회였습니다. 연수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저는 한국 병원에 적응하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리밍 의사입니다라고 말하면 환자들이 놀란 표정으로 쳐다봤죠. 어느 날 김 박사님이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리밍 선생님, 오늘 특별 손님이 오십니다. 베이징에서 오는 왕 회장님인데 함께 봐주세요. 네, 저요? 갑작스러운 제안에 눈이 커졌어요. 중국어도 하시고 중국 문화도 아시잖아요. 완벽한 조합이죠? 왕 회장님은 60대 초반의 위험 있는 사업가였어요. 중국어로 대화하자 경계심이 풀렸죠. 사실은요. 왕 회장님이 목소리를 낮추셨어요. 요즘 비즈니스 미팅에서 젊은 사업가들이 저를 꼰대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중국어는 아니고 한국말로 속삭이던데. 참을 수 없이 웃음이 나왔지만 전문가적인 표정을 유지했어요. 그래서 좀 젊어 보이고 싶으신 거군요. 맞아요. 베이징에서는 할리우드 스타처럼 만들어드립니다 하면서 과한 수술을 권하더라고요. 저는 자연스럽게 젊어 보이고 싶을 뿐인데. 왕 회장님께 자연스러운 개선안을 중국어로 설명해드리자 안심하셨어요. 역시 한국에 오길 잘했어요. 리밍 선생님 덕분에 편안한 마음이 드네요. 그날 저녁 릴링에게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여보, 오늘 저는 의사이자 문화 번역가였답니다. 그런데 왕 회장님이 원하는 게 뭐였어요? 꼰대라고 안 불리는 것이요. 우리는 함께 웃었어요. 연수 중반에 김 박사님이 아프게 되어 더 큰 기회가 찾아왔어요.
리밍 선생님, 오늘 제 환자들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갑자기 식중독이. 첫 환자는 코 성형을 원하는 왕샤올이었어요. 선생님, 저는 이 연예인처럼 높고 오똑한 코를 원해요. 예전에 저였다면 환자가 원하는 대로 해주었겠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왕샤오리 씨, 그 연예인의 코가 아름답지만 당신의 얼굴형과 특징을 고려하면 완벽하게 어울리지 않을 수 있어요. 당신만의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살려봐요. 3D 시뮬레이션으로 여러 옵션을 보여주었고 왕샤오리는 만족했어요. 중국에서는 그냥 제가 원하는 대로 해준다고만 했는데 이렇게 세심하게 분석해 주시니 더 신뢰가 가요. 놀라운 경험은 병원의 근접 오류 보고 시스템이었어요. 실수를 숨기지 않고 공유하고 배우는 문화였죠. 제가 환자 차트를 잘못 확인했을 때 김 박사님은 리밍 선생님, 이런 경험을 모두와 공유해 주시겠어요? 다른 사람들도 배울 수 있을 거예요 라고 했어요. 정말 놀랐지만 공유했더니 모두가 감사하다며 자신들의 경험도 나눠주었어요. 의료란 혼자가 아닌 팀으로 함께 성장하는 것임을 깨달았죠. 연수 중반에 특별한 기회가 왔어요. 리밍 선생님, 복합 안면 재건 수술의 보조집도의로 참여하실래요? 수술실에서 모든 의료진이 저를 존중하는 눈빛으로 맞아주었어요. 리밍 선생님, 이 부분을 진행해 주세요. 처음엔 손이 떨렸지만 메스를 잡자 자신감이 되살아났어요. 훌륭해요. 정확한 각도입니다. 가장 감동적인 경험은 저소득층 어린이를 위한 무료 수술 프로그램이었어요. 8살 소녀의 수술 후 예뻐졌어요. 라는 환한 웃음에 모두가 감동했어요. 프로그램 마지막 주 김 박사님이 제안했어요. 리밍 선생님, 우리 병원 중국 환자 클리닉의 책임 의사로 일해 보실래요? 릴링에게 이 소식을 전하자 여보가 행복해 보여요. 이곳에서 정말 빛나는 것 같아요. 저도 여기서 새로운 것을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라고 말했어요. 중국 환자 클리닉의 책임 의사로 2달이 지나니 매일 새로운 활력을 느꼈어요. 전국에서 환자들이 찾아왔고 중국인 의사면서 한국의 최신 기술을 접목한다는 점이 장점이었죠. 중국 의료관광협회 대표단이 리밍 박사, 중국 의사인데 왜 한국 병원에서 일하게 됐나요? 라고 물었어요. 저는 중국 의학의 전통과 한국의 혁신적 접근법을 결합하면 환자들에게 최상의 치료를 제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두 나라 의료 문화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릴링도 대학에서 중국 경제학 특강을 시작했고 주말에는 함께 서울을 탐험했어요. 6개월 후 병원장님이 정규직 전환을 제안했고 그 즈음 릴링도 대학에서 정규 강의를 하게 되었죠.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건배. 1년 후 한중 의료 교류 프로그램을 시작했어요. 제가 직접 경험했던 것처럼 다른 의사들에게도 두 나라의 의료 문화를 배울 기회를 주고 싶었거든요. 베이징의 뿌연 하늘 아래 불안해하던 그 의사가 서울의 맑은 하늘 아래서 제2의 인생을 시작했어요. 위기는 기회가 되었고 낯선 도전은 성장의 발판이 되었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에 빛나는 별들처럼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무한한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와 성장을 가능하게 해준 한국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국은 저에게 꿈을 이루는 또 다른 길을 열어준 특별한 나라입니다. 중국에서의 힘든 상황을 벗어나 한국으로 온 엘리트 의사 리밍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생존을 위해 낯선 땅에서 새 출발을 해야 했던 그의 도전과 성장이 흥미로우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